여름 보양 생선 민어의 진실. 효능부터 제철, 가짜 민어 구별법까지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식 건강정보 TV의 정보미입니다. 여름만 되면 SNS에 꼭 등장하는 생선이 있습니다. 겨울에 방어가 있다면 여름에는 바로 민어입니다. 복날이 다가오면 민어회 사진, 민어탕 사진, 민어전 사진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하고 유명한 민어식당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민어는 백성들이 즐겨 먹던 생선이다. 민어는 여름이 진짜 제철이다. 복날에는 삼계탕보다 민어를 먹어야 한다. 민어는 비싸도 여름에 꼭 먹어야 한다. 과연 이 말들이 전부 사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민어 이야기를 하나씩 뒤집어 보겠습니다. 민어의 이름에 숨겨진 이야기부터 진짜 제철 논란, 왜 여름에 비싸지는지, 민어를 더 맛있고 저렴하게 먹는 방법, 그리고 민어의 효능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민어를 먹을 때 단순히 맛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살짝 아는 척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름 보양 생선 민어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어는 정말 백성의 생선이었을까? 민어라는 이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성 민자를 쓰니까 백성들이 먹던 생선 아니야?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민어는 예전 문헌에서 면어, 민어 등으로 기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이 변하고 표기하기 쉬운 한자를 빌려 쓰는 과정에서 지금의 민어라는 이름이 굳어진 것으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즉, 처음부터 백성들이 먹던 생선이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민어가 귀한 생선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한여름에 생선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먼 지역까지 유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얼음 유통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큰 민어를 잡아 임금이나 양반가까지 올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날에 민어를 먹었다고 해도 그것은 일부 남도 지역이나 높은 계층에서 가능한 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백성들이 전국적으로 두루 민어를 즐겨 먹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어는 이름만 보면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귀한 생선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민어의 제철은 정말 여름일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봄 도다리, 여름 민어, 가을 전어, 겨울 방어. 정말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름에 많이 잡히는 생선과 여름에 가장 맛있는 생선은 같은 말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어는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난류성 어종입니다. 겨울에는 비교적 따뜻한 남쪽 바다에 있다가 수온이 올라가는 여름이 되면 산란을 위해 서해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 사이에 민어 어획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가 바로 산란기라는 점입니다. 생선은 산란기가 되면 몸속 영양분이 알이나 정소 쪽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살의 탄력이나 지방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여름 민어는 많이 잡히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맛이 절정인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여름 민어가 맛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큰 민어는 여름에도 충분히 맛있고 제대로 손질해 숙성하면 훌륭한 맛을 냅니다. 다만 여름이니까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고 비싼 가격을 무조건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여름 민어가 비싼 이유. 여름 민어가 비싼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복날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보양식으로 민어를 찾습니다. 식당에서는 민어 코스를 내세우고 SNS에는 민어의 사진이 올라오고 방송과 기사에서도 여름 민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 민어 가격은 초복, 중복, 말복 사이에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비싸다고 반드시 가장 맛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싼 이유가 맛 때문일 수도 있지만 수요가 몰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어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먹고 싶다면 복날 피크 시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여름, 즉 본격적인 복날이 오기 전이나 말복이 지난 뒤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민어를 맛있고 저렴하게 먹는 방법.
민어를 먹고 싶다면 무조건 복날에 맞춰 먹기보다 시기를 조금 비켜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성수기 전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산란이 완전히 진행되기 전이라 살 상태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복이 지나면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때는 산란 이후라 살이 빠진 개체가 있을 수 있으니 크기와 상태를 잘 보고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겨울 민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어는 여름에만 먹는 생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산란을 마친 뒤 다시 영양분을 채우고 월동을 준비하는 겨울 민어도 의외로 맛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겨울에는 유통량이 많지 않아 쉽게 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민어를 잘 먹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들이 다 찾을 때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가격과 상태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5번째, 여름 민어를 먹는다면 수컷을 기억하세요. 그래도 여름에 민어를 먹고 싶다면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수컷 민어를 고르는 것입니다. 산란기에는 암컷이 알을 품기 때문에 살의 영양분이 알 쪽으로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 수컷은 상대적으로 산란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컷 민어에는 짖살이라고 부르는 특수 부위가 있습니다. 뱃살 안쪽 내장 옆에 붙은 부위인데 민어 부위 중에서도 고소한 맛이 뛰어난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컷 민어는 배 쪽에 어두운 줄무늬가 보이는 경우가 있고 배가 단단하며 뱃살이 두꺼운 편입니다. 반면 암컷은 산란기에는 배가 말랑하고 항문 부분이 붉게 돌출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소비자가 시장에서 완벽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싼 곳만 찾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점이나 평판이 좋은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민어의 대표 산지. 민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전남 목포와 신안입니다. 특히 신안 임자도는 민어 산지로 유명합니다. 갯벌이 잘 발달한 서남해 지역은 민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포 역시 민어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목포에는 민어거리도 있고 오래전부터 민어회와 민어탕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도 민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 신포동 일대나 연안부두 주변에서는 민어를 전문으로 다루는 식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어는 단순히 생선 한 마리가 아니라 지역 음식 문화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는 생선입니다. 7번째, 민어는 소리를 내는 생선이다. 민어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민어는 산란철이 되면 불에를 이용해 꾹꾹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같은 민어과에 속하는 참조기 역시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 어부들은 이 소리를 듣고 민어떼가 어디 있는지 짐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자연식 어군 탐지기였던 셈입니다. 바다에 대나무를 꽂고 귀를 기울이면 민어가 내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민어를 조용한 생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산란철 바닷속에서는 꽤 시끄러운 생선이었던 것입니다. 8번째, 민어의 효능 1. 기력 회복에 도움. 민어가 여름 보양식으로 사랑받은 이유는 단순히 비싸고 귀해서만은 아닙니다. 민어는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한 생선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 체력 관리, 면역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여름철 더위로 입맛이 떨어지고 기력이 약해졌을 때 소화가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은 생선. 단백질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어탕처럼 푹 끓여 먹으면 따뜻한 국물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여름철 보양식 느낌을 줍니다. 9번째, 민어의 효능 2. 혈관 건강에 도움. 민어 같은 생선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생선 섭취는 육류 위주의 식단을 줄이고 단백질 공급원을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을 적절히 섭취하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어 하나만 먹는다고 혈관이 갑자기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소, 해조류, 잡곡, 견과류 등과 함께 균형 있게 먹는다면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식단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민어의 효능 3. 소화 부담이 비교적 적은 단백질 식품. 민어는 흰살 생선입니다. 흰살 생선은 일반적으로 맛이 담백하고
조직이 부드러운 편이라 조리법에 따라 소화 부담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맑은 탕, 찜, 구이처럼 담백하게 조리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을 때 민어탕이 보양식으로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1번째, 민어의 효능 4. 피부와 체력 관리에 도움. 민어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다양한 미량,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피부, 머리카락, 손톱, 근육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고 식사가 부실해지면 몸이 쉽게 지치고 피부도 푸석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민어처럼 담백한 단백질 식품을 적절히 먹는 것은 체력 유지와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에 좋다고 해서 민어만 먹으면 안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충분한 수분 섭취, 수면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12번째, 민어의 효능 5. 다양한 조리법으로 영양 섭취가 쉽다. 민어의 장점은 버릴 것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살은 회, 전, 구이로 먹을 수 있고 뼈는 탕으로 끓이면 깊은 국물이 나옵니다. 껍질은 데쳐 먹고 알과 불에, 간도 별미로 즐깁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어회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있고 민어전은 담백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민어탕은 뽀얗고 깊은 국물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민어는 단순히 회만 먹는 생선이 아니라 한상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생선입니다. 13번째, 활어 민어와 선어 민어. 민어는 활어로 보기 어려운 생선 중 하나입니다. 그물에 잡히면 쉽게 죽고 낚시에 잡히면 불에가 부풀어 제대로 헤엄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어는 잡은 뒤 피를 빼고 얼음에 재워 선어 상태로 유통됩니다. 그렇다면 활어가 더 맛있을까요? 선어가 더 맛있을까요? 정답은 취향입니다. 활어 민어는 식감이 비교적 단단하고 맛이 깔끔합니다. 반면 선어 민어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숙성되어 감칠맛이 진해집니다. 남도 지역에서는 오히려 선어, 민어의 깊은 감칠맛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선어라고 해서 아무거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관 상태가 좋지 않거나 온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민어는 피해야 합니다. 민어는 비싼 생선인 만큼 신선도와 관리 상태가 더욱 중요합니다. 14번째, 민어의 부위별 맛. 민어의 살은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이 올라옵니다. 껍질은 살짝 데쳐 먹으면 쫄깃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뼈는 탕으로 끓이면 뽀얀 국물이 우러납니다. 이 국물은 민어가 보양식으로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간은 고소한 맛이 강하고 불에는 민어의 대표 별미입니다. 특히 불에는 쫀득하면서도 끈적한 식감이 있어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독특한 맛을 냅니다. 민어 불에만 먹어도 민어 한 마리를 먹은 것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15번째, 민어 불의 의외의 활용. 민어 불에는 먹는 것뿐 아니라 과거에는 접착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불에를 말린 뒤 끓여서 풀처럼 만들면 접착력이 강한 천연 접착제가 됩니다. 특히 전통 활, 가구, 부채 등을 만들 때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선의 한 부위가 음식이 되고 약재처럼 여겨지고 생활 도구를 만드는 재료로도 쓰였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민어는 정말 버릴 것이 없는 생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16번째, 가짜 민어를 조심하세요. 민어가 비싸고 인기가 많다 보니 유사 어종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홍민어, 점성어, 남방먹기 등이 있습니다. 이 생선들이 전부 맛없는 생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대로 숙성하거나 조리하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생선들을 진짜 민어처럼 속여 비싸게 파는 경우입니다. 홍민어는 꼬리 쪽에 검은 반점이 있고 머리가 둥근 편입니다. 남방먹기는 몸빛이 더 어둡고 측선 쪽에 검은 점들이 줄지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쉽게 기억할 방법이 있습니다. 수조에서 멀쩡하게 헤엄치고 있는 생선이라면 진짜 민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민어는 살아있어도 수조에서 제대로 헤엄치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점만 기억해도 속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7번째, 민어 섭취 시 주의할 점. 민어는 좋은 생선이지만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첫째, 회로 먹을 때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 식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 임산부, 어린아이, 고령자는 날생선 섭취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생선 알레르기가 있거나 해산물을 먹고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 불편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섭취를 피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너무 짜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어탕이나 조림을 먹을 때 간을 세게 하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걱정되는 분들은 국물을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어가 보양식이라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 전, 탕, 불에, 간까지 풀코스로 먹으면 생각보다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적당히 먹을 때 가장 좋습니다. 18번째, 민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민어를 회로 먹을 때는 너무 차갑게 먹기보다 살짝 온도가 올라왔을 때 감칠맛이 더 잘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민어전은 너무 강한 양념보다 달걀옷을 입혀 담백하게 부치는 것이 좋습니다. 민어탕은 맑게 끓여야 민어 특유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운탕도 좋지만 처음 민어를 제대로 먹어보는 분이라면 맑은 탕을 추천드립니다. 불에는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특유의 쫀득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껍질은 살짝 데쳐 초장이나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별미입니다. 민어는 강한 양념으로 덮어버리기보다 본연의 담백함과 감칠맛을 살리는 조리법이 잘 어울립니다. 19번째, 민어를 먹기 좋은 사람. 여름철 입맛이 떨어진 분, 기력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분, 고기보다 담백한 단백질을 먹고 싶은 분, 특별한 제철 음식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민어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어탕처럼 따뜻하게 끓여 먹으면 속을 편안하게 채워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비싼 생선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어는 건강을 위해 꼭 먹어야 하는 필수식품이 아니라 여름철 별미이자 보양식 문화로 즐기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20번째,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민어는 이름과 달리 원래부터 모든 백성이 즐겨 먹던 생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여름 민어는 많이 잡히는 시기이지만 맛의 절정과 가격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민어는 단백질이 풍부한 보양 생선이지만 신선도와 유사 어종, 과한 가격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름 보양 생선 민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민어는 단순히 비싼 생선이 아닙니다. 이름에 얽힌 이야기, 산란기와 제철 논란, 지역 음식 문화, 화로와 선어의 차이, 부위별 맛, 불회의 전통적 활용, 그리고 건강 효능까지 알고 보면 정말 이야깃거리가 많은 생선입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유행한다고 무조건 따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어는 제대로 알고 좋은 시기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적당히 먹을 때 가장 맛있고 가치 있는 생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어 개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어가 복날의 식당 앞줄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나 아직 제철 아닌데 왜 이렇게들 나를 믿어? 그 옆에 있던 삼계탕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매년 과로 중이야. 여러분, 올여름 보양식도 좋지만 너무 유행만 따라가지 마시고 내 몸과 지갑 건강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음식건강정보TV의 정보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